도찰하고 흥신소. 그죠? 어디? 스파이. 아, 내가 하려고 하는 걸 미리 하면 어떻게 돼? 이게 이제 탐정의 개념을 잡는 거거든요. 스파이예요, 스파이.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탐정은 코난이거든요. 딱 보여지는 게 없어, 탐정사무소가.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사업화 시켜가지고 많은 사무실이 있는 기업적으로 발전한 게 일본이라는 나라인데, 일본은 신고제란 말이에요. 신고제. 6만 명의 탐정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신고제는 뭐냐면 어떤 자격 요건이 필요가 없어요. 사업자 등록증에 내가 유통업을 해야겠다, 장사를 해야겠다, 사업자 등록을 내고 하죠. 세금을 내기 위해. 그런 것처럼 탐정업 코드가 일본에 있어요. 탐정 업무 적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했어요. 2006년도에 일본 위법자들이. 2007년도부터 발효를 시켰으니까 한 12년 13년 앞서가는 거예요, 우리보다. 그럼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린 탐정이라는 직업을 창직을 딱 한 게 아니고 뭐를 했다고 그랬어요? 탐정 업무 적정화에 관련된 법률을 제정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 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뭐가 있었어요? 흥신소가 있은 거죠. 탐정이라는 용어는 일본말로 단떼라고 하는데, 일본에서 만든 말이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일본말로 단떼라고 불러요. 흥신소라는 말도 일본에서 쓰는 말이에요, 실제. 1월 달에도 갔다 왔는데 탐정사무소 간판에 무슨 탐정사무소라고 다 써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탐정 흥신업, 이렇게 좋은 느낌이 별로 안 들잖아요. 근데 흥신소라는 용어를 쓰는 건 합법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네. 탐정하면은 좋잖아요, 느낌이. 그죠? 멋있고. 흥신소 하면 좀 느낌이 이상하죠? 근데 우리나라 법에서는 흥신소는 합법이라니까요. 흥신소 인터넷 키워드로 광고하면 다 광고 다 때리잖아요. 심부름센터도 합법이고. 근데 탐정을 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신용정보법 40조에서. 그래서 탐정이라는 용어를 못 써요. 이상한 법이죠. 그럼 왜 흥신소라는 용어가 우리나라에서 이미지가 안 좋아요? 일본은 그대로 쓰고 있고, 오랜 역사 동안. 왜 그래요? 똑같은 법인데 우리나라에서 이상하게 쓰니까.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버려놓은 거지. 그래서 기존의 흥신소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이미지를 좀 복구를 해가지고 쓰기에는 문제가 많죠. 탐정이라는 용어를 써도 상관없죠. 법적으로만 문제가 안 된다면. 그래서 민간조사는 항상 병기를 해요. 자, 탐정의 개념을 첫 시간에 잡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 여자가 제보한 내용을 보고 좀 아닌 것 같다 이러실 수도 있고, 저도 100%라고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을, 이 사람을 만나서 정확히 취재라는 형식을 제가 했단 말이에요. 영상을 찍었죠. 기자하고 좀 비슷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탐정이 또. 그러니까 이제 탐정의 개념을 첫 시간에 잡기 위해서 이제 학문적인 것부터 지금 쭉 설명을 드립니다. 이후에는 굉장히 재밌는 게 많아요. 저랑 오늘 함께 하셔야 돼요. 6시간이에요, 제가. 네. 우리 저기 송 교수님 언제죠? 몇 주 차죠? 7주. 7주 차니까 아직 멀었어요, 여러분. BBC 거기는 어떻게 잘? 그게 이제 쟤네가 네. 걔들이 그 10월 13일부터 25일까지 한국에 있거든요. 아, 예. 그러면 이제 그 7주차 11월 첫째 주거든. 아, 예. 그러면 이제 좀 조사에 조정을 하든지. 네, 4주차에 제가 또 관련법 강의하니까. 예, 그러니까 뭐 5주차든지 네. 맞춰봐야죠. 혹시 스파이 계신가요? 어디 흥신소에서 보낸 스파이가 있을 수도 있어. 원래는 여기서 이제 센터를 한번 딱 털고 와야 되는데, 그러면 안 들어오실까봐. 몰카나 이런. 우리 박병수 대표님하고 우리 손 대표님하고 좋은 인연이 되실 거예요. 저분은 KT에서 20년 계셨고, 제천 제가 만나러 간다고 밴드에 올렸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들어오시면서 제가 내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글 올렸다 내리는 게 많아요. 유튜브도 마찬가지로. 전화가 와요. 협박 전화가. 영상 내리라고. 나한테 전화가 왔어, 실제로. 네. 네. 저분이 성함이 뭐? 예, 반갑습니다. 부산에서 오셨어요. 우리 이제 강의 8주 과정 안에 그다음 수사를 한다. 그죠? 경찰은 수사를 하죠. 또 뭐를 해요? 잡아가죠. 수감체에서 잡아가죠. 지 맘대로 잡아가는 게 아니고,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개시해서 법적인 절차를 하는 거거든요. 또 반면에 탐정은 수사권이 없다. 제가 여기다가 뭐 쓸데없이 써오진 않았어요. 여러분들 수준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딱 빡세가 형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써오진 않아요. 왜냐면 계속 떠들어대니까 내가 또. 자, 탐정은 수사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탐정은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두 번째 증거 수집을 해요. 사실관계를 확인해. 수사권이 없는
있는데 외국 탐정들도 수사권이 다 없나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세요, 좀. 자, 탐정제도가 두 가지로 운영이 됩니다, 세계적으로. 첫 번째는 신고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사업자 되면 그냥 탐정 사업자 등록이 나와요. 업종 코드가. 신고제입니다, 일본은. 그럼 당연히 수사권이 없어요. 일본은 형사사건에 개입을 전혀 안 해요. 민사사건만 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 일본은 우리나라의 그냥 신분센터 수준이다라는 비판을 받아요. 그럼에도 엄청난 수요가 있습니다. 미국은 주마다 다른데 어떤 데는 수사권이 있고 영장까지 집행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면허제입니다. 면허제. 쉽게 얘기하면 옛날에 복덕방 아저씨들은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이쪽 집에 매물하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게 법제화가 되면서 어떻게 됐어요? 공인중개사 시험을 봐야 되죠.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그 행위를 할 수가 있죠. 탐정도 마찬가지예요. 탐정이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까지 국회에 발의된 게 전부 다 공인탐정제로 올라가 있어요. PB수첩이나 이런 언론에도 공인탐정이 나오는 거거든요. 공인탐정제를 법제화하자라고 많은 법안이 올라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인면허제로 가겠다라는 내용이에요, 법안이. 그래서 공인탐정 시험에 응시해서 공인중개 자격증 따듯이 탐정 자격증을 딴 사람은 탐정사무소를 차려서 할 수 있다 라는 법안이 15년 이상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 계류됐죠? 계속 번번이 떨어지잖아요. 일본처럼 가겠다라고 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로드맵을 지금 그린 상태란 말이에요. 면허제로 가게 되면 일정의 수사권이나 경찰과의 공조나 영장까지 치는 경우에 주들이 있어요. 실제로 면허제로 가게 되면. 근데 일본처럼 신고제로 가게 되면 어프로치를 양보하고 영업사원으로 가져가서 들어가고. 저 뒤에 우리 지사님도 알지만 택배 기사로 가잖아. 들어가죠. 딱 두드려서 볼 때. 일본처럼 가면 그렇게 간다는. 근데 그렇게 갈 가능성이 훨씬 높다. 지금 현재로서 그렇게 보는 거. 그럼 공인탐정으로 안 가고 일본처럼 가는 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게 사람을 못 믿는 게 직업병이거든요. 와이프도 못 믿어요. 땀이냐 물이냐 이래요 가끔. 미행 추적 잠복을 시키면 은밀하게 들어가서 은밀하게 나와야 되는 게 스파인데 은밀하게 들어갔다가 걸리면 신분증 보여준단 말이에요. 미행 추적 잠복을 하다가 결정적일 때는 신분증을 오픈하잖아요. 무섭게 돌변하죠. 잡을 때는 체포해 가야 되니까 경찰은. 근데 탐정은 어때요? 아까 우리 똑똑하신 대학생이 얘기했잖아요. 스파이라고. 스파이는 뭐가 다릅니까? 제가 강원도 천원에서 군대 생활을 했는데 3, 4단에서 그냥 삽질하고 전쟁 나면 죽는 거잖아요. 내가 죽든 네가 죽든 달리나면 가서 죽는 거 아닙니까? 근데 탐정은 그게 아니라 전쟁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보부상이나 옛날 조선시대 장사꾼이나 영업사원이나 무역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으로 가장을 해가지고 적진에 들어가서 정보만 습득하는 거잖아요. 정보는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내 머릿속에 저장하는 거죠. 가끔 USB에 저장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거를 우리 아군한테 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정보원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탐정이 싸움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보를 수집하는 사람. 그게 스파이라는 거죠. 그러면 적진에 평양에 들어가가지고 걸렸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우리 박 대표님. 그죠? 근데 국정원만 있지 말고 탐맹과 같은 국가 정보를 국가에 애국하는 정보회사를 만들자는 것이 내 얘기는. 학교도 있지만 학원이 있는 거죠. 그래서 평양에 파견이 됐어요. 평양에 파견이 됐는데 북한 보위부인가 하여튼 뭐 거기에 걸렸어요. 그럼 우리 현진 씨는 어떻게 할 겁니까? 본인이 국정원 직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미스터문 이분이 특별 걸 딱 줬어. 김정은이가 점이 몇 개 있는지 알아와. 이런 걸 줬어. 평양을 듣고 왔어. 그래서 알았어. 체중도 다 했어 내가. 다 했는데 걸렸어요. 목욕탕 씻다가.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정답을 다 알지. 되게 무섭네. 뭐 여기다 까는 거 아니야? 내 핸드폰에다가. 경찰관은 잠복 미행 추적을 딱 하다가 이제 현장에 따면 걔를 잡는 게 목적이야. 확 돌변하잖아. 포효하듯이 돌변해가지고 욕하면서 막 욕을 하면서 할 건 하잖아요. 변호사가 하지 말 수 있고 새끼야 하면서 미란다 고지를 그렇게 기분 나쁘게 하잖아요. 계속 잡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경찰은 그렇게 하는데 경찰은 뒤에 대한민국 있잖아. 국가 조직이 있는 거잖아요. 든든한 백이 있어. 막말로 내가 딱 신분을 가장해서 정보과에서 근무를 해. 그래서 대모하는 놈이 어떤 놈이고 막 이걸 막 수집하고 다니다가 당신인 거야. 어떻게 알았지? 교체하면 되는 거고. 사실은 경찰관인데 협조 좋아하시 이민동행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탐정은
탐정 어떻게 돼? 걸렸어. 적진에 들어가서 걸렸다고. 평양에 들어가서. 저 사실은 이래요. 이거 수줍하면 다 내놔놓고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목숨만 살려주세요. 뭐 어떻게 하면 살려줄 건데? 네 거 다 풀어. 니네 집 거. 이렇게 되는 거죠. 이중간첩이 되는 거죠. 그럼 더 문제가 생겨요. 정보를 탐지하려다가 여기 다 빠지는 거잖아요. 그게 정보원이라고. 그게 탐정이라니까요. 산업 스파이 기밀을 막아주세요. 그럴 때 우리 탐정, 제가 이제 이 영상을 뒤에서 업무 분야가 12가지가 쫙 나와요. 여러분들이 그걸 딱 보면서 아, 이걸 보고 이제 상품 개발을 합시다. 상품 개발. 탐정의 업무 영역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따가. 거기서 이제 아, 이거는 진짜 비즈니스화 되고 이렇게 비즈니스화를 해야겠다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걸 저랑 또 브레인스토밍을 하셔도 되는 거고. 자, LG라는 기업에서 탐정에서 의뢰를 합니다. 삼성 가서 이거 좀 빼와. 삼성에 들어가서. 아, 그건 도의적으로 할 수가 없는데요. 그럼 하지 마. 근데 B라는 탐정회사에 가서 샤오미 가서 이것 좀 훔쳐와. 그래서 갈 거야, 안 갈 거야? 쉬는 본인이 탐정회사 대표인데, 네? LG 임원이 왔어. LG 보안팀 임원이 은밀히 만나재. 우리를 은밀히 만나요, 항상. 대놓고 안 만나요. 은밀하게. 이 사람도 차에서 영상 땄잖아. 딴다고 고지하고 따야 돼, 대신. 몰래 찍으면 이제 통비법 위반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들어가야 돼. 영상 보면 내가 한 번씩 머리 이렇게 내밀거든요. 녹음도 내 목소리가 들어가야 합법이 되는 거죠. 그 관련 법은 제가 4주차에서 다 말씀드려요. 위치 추적기가 어쩌고저쩌고 이런 무슨 법을 피해야 되고 지켜야 되는지 그걸 4주차에 제가 말씀드려요. 관련 법을. 경찰하고 틀리다고 이게. 근데 내가 걸리면 뭐 영장 이게 아니래. 우리는 의뢰인의 의뢰를 받고 대상자의 첩보를 수집을 하고 정보를 수집을 하는데 대상자도 조심을 당연히 해야 되죠. 그죠? 그 다음 경찰도 조심해야 돼. 현행법을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 이제 또 누구도 조심해야 되는 줄 알아요? 의뢰인도 조심해야 돼요. 못 믿는 거야. 말을 바꾸고도. LG 임원이 와서 삼성 거를 빼와달라. 그럼 본인이 못하겠어. 걸리면 큰일 나잖아요. 업무방해에다가 뭐 있잖아요. 근데 샤오미 걸 빼버려. 할 거야, 안 할 거야? 중국 사람이에요, 혹시? 답을 뭐 멋진해요. 나가서 해. 샤오미 가서 해오래. 할 거야, 안 할 거예요? 미국에서 유학하는 중국인 유학생 중에 3,000명 이상이 중국 인민군 출신이에요. 인민군 출신. 그러니까 중국의 군 출신, 인민군 출신 유학생이 3,000명 이상이 미국에 들어가 있어요. 가끔 인터넷에 또는 신문에 우리는 그렇게 많이 다루질 않는데 미중 무역전쟁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미국하고 막 중국하고 맨날 싸우잖아요. 가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 엄청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십 년 된 거예요, 미국은. 이 문제가 수십 년 됐다고요. 중국의 스파이들 문제가 굉장히 오래된 골칫거리란 말이에요. 국정원에서 중국 스파이 활동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북한 하기도 바쁜데. 북한 하려고 하는 것도 막 못하게 하니까 지금 그러잖아요. 근데 중국 스파이 활동을 해야 돼요. 아프가니스탄에도 보내야 돼요, 국정원 지원. 우리 박 대표님 참 평창 그때 국정원 지원 되게 많이 왔다고 그랬죠. 백악관으로 침투시켜야 돼. 동맹이긴 하죠. 너무 비열한 거예요. 걔는 더 하잖아. 용산에 군 기지가 있잖아. 동맹이긴 하죠. 아까 말씀드렸죠. 대학교 말고 의뢰인도 믿을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보안의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탐정의 개념 자체는 정리를 하면 경찰관은 다른 부분을 이해하셨죠, 이제. 불쌍한 거죠, 탐정은. 대상자도 조심해야 되고 현행법도 조심해야 되고 그러한 게 있는 거죠. 그럼 탐정 정보원을 평양으로 보냈을 때 가치가 떨어지면 없어져 버리는 게 탐정의 존재예요. 그걸 알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죠. 탐정과의 차이점, 경찰과의 차이점. 자, 그럼 흥신소와의 차이점. 이 시간에. 자, 탐정의 업무가 이렇게 많구나. 우리가 100%의 탐정의 업무가 있으면 그 중에 10% 정도의 수준에 해당되는 걸 흥신소가 대체하고 있었다. 그게 아니라도 할 게 굉장히 많다. 우리가 고깃집이 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고깃집을 얘기하면 와닿지가 않는데 탐정 사무실이 막 생기고 이제 보편화가 되고 홍보도 하고 그러면 탐정 사무실에 대한 수요가 새롭게 생기는 게 아니고 그냥 몰랐던 수요들이 이제 불거져 나오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를 찾아가는데 변호사는 증거를 수집해 오라고 한다니까. 의뢰인한테 역으로. 그럼 나는 증거 수집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를 찾다가 없으니까 흥신소로 가는 거죠. 근데 흥신소도 물론 다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 안에서 관리 감독이 안 되니까 어떻게 이상한 짓거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죠. 저처럼 잘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래서 얼굴 다 까.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혹시 그런 애가 있을까봐 관리 감독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용카드도 좀 받고 세금도 많이 내고 회사에서. 그러면 국가적으로도 좋잖아요. 그걸 외국은 다 관리 감독을 한다는 그거를 신고만 해라. 그러면 세금만 내라. 문제만 안 일으키면 처벌하지 않겠다. 영업적지 안 매기겠다. 이게 신고제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일본은. 더 강화를 시키겠다. 신분을. 그래서 면허시험을 무조건 이거 뭐 통과한 사람만 주겠다. 이게 이제 면허제예요. 그러니까 공인탐정이에요. 그거는. 그런 두 가지 제도로 운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걔들하고 다르게 그래도 학교가 생기고 대한민국 뭐 경찰행정의 메카 동국대학교 학과가 생기고 석사 박사가 배출이 되고 있는 중이니까 우리가 훨씬 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일본 애들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더 잘할 수 있다. 대신 실무 창업과정에 대한 아카데미는 국내 최초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죠. 키워서 현해탄을 건너서 일본까지 점령해야지. 그럼 지가 하지. 아니면 내가 시키는 것만 할 것 같으면 심부름센터를 하면 되지. 뭐 배달대행 이런 걸 시키는 거. 탐정한테 왜 의뢰를 해요? 의뢰인은 어떤 경우에? 지가 하다 안 될 때 합니다. 돈 받는 게 목적이면 민사건인 거예요. 걔를 처벌해달라고 하면 그건 형사건이 되는 거죠. 처벌은 하는데 돈을 못 받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또, 그죠? 그럼 경찰서는 형법에 따라 움직인다니까요. 민사 사건을 관여하는 게 아니고 민사 불간섭의 원칙 때문에. 그럼 왜 가는 거예요? 처벌해달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아닌 거예요. 돈 받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압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형법의 347조가 사기죄죠. 10년 이하의 징역인데 그런 거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미 걔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된 거야, 회사가. 아니, 산업 스파이를 유치해가지고 일본에다가 넘기고 뭐 중국에다 이미 넘겼으면 그 회사는 도산하는 거예요. 언론을 타면 더 도산을 빠르게 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 전에 탐정한테 의뢰를 해야 되는 시장을 개척해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우리는 돈 많이 벌어서 회사 차려서 하면 되는 거야. 이게 아니라 이제 사회가 다각화되니까 보안 분야, 조사 분야가 상당히 발전을 한다는 거예요. 특정인이 아침 7시 반만 되면 한 30분씩 뭐 들어가서 통제 구역 안에 들어갔다 나오고 막 그런 짓을 하니까 그 안에다가 이제 뭐 카메라를 설치해서 우리가 모니터링을 해. 그 다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게 어떤 건지 그 다음 분석을 해야 돼. 그 분석을 하려면 해커, 그 포렌식이라든지 전문적으로 IT를 다룰 수 있는 요원이 또 필요한 거예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고요. 제가 개인 탐정, 기업 탐정, 국가 탐정. 요걸 이제 업무적으로 법률 탐정, 재정 탐정도 나뉘어지기도 합니다. 오원 총각도 제가 할 얘기가 많아요. 굉장히 할 얘기가 많고 영상도 실제로 다 뭐 이때 우리 지사장님 같이 있었어요. 이거 잡을 때 택배요 뭐 이렇게 하고요. 앞에 건물 들어가고 청주에서 잡아낸 거. 제가 이제 순서대로 이론하고 실무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듬성듬성 중간에 넣었어요. 피해자는 사건 당사자니까 경찰관하고 통화한 거 다 녹취를 역으로 하라고 내가 디렉팅을 해줘요. 오히려 공권력을 움직이게 CCTV 확인하고 몇 시 몇 분에 등록했는지 그 담당 경찰관 성함이 어떻게 되시냐고 물어보고 기록해 놓으라고 해요. 공권력을 제대로 하게 움직이게 만드는 걸 해요. 이게 탐정이에요. 그리고 목격자를 실제로 잡아가지고 신고를 제가 경찰에 신고 의뢰인 불러요. 처음에 이거 실제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지나가는 행인인데요. 아까 프로세스 정리하고 이론하고 강론을 저는 같이 이렇게 쭉 이렇게 프로세스를 설명을 드리려고 쭉 내려왔습니다.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브랜드 포지셔닝과 마케팅 홍보 이런 게 들어갑니다. 안에 누가 찍고 있는 거 아니죠? 요것만 딱 찍어가지고 사람을 못 믿어. 미치겠어. 막 애도 못 믿고 이제 이게 진짜 사람 못 믿어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평범하게 생겼잖아요. 제가 말은 잘해요. 충청도 말도 쓰고 뭐 이런 평범하게 그렇게 안 생겼잖아요. 쟤 잘생겼잖아요. 여기도 잘생기고 저 뒤에 잘생겼잖아요. 젊어서 그런 건가? 내가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지금 잘생겼다고 지금 갔을 때 젊은 사람들이네. 근데 연애하지. 거기 가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는 나는 거야 또. 한번 가고 나는 거야. 그게 아직 생활이니까 지금 그 전화 와가지고 협박 전화 와가지고
근데 내가 내릴 사람은 아닌데 왜 내렸냐면 집이 난리가 났어. 와이프랑 큰딸이 난리가 났어. 아빠는 왜 아빠만 생각해? 그러면서 당장 내리라고. 그러니까 그런 전화들이 온다니까. 구독자 2,000명 넘었는데 이러면은 구독자 10만 명이 넘어 어쩌겠어. 명의자가 시험 뭐 이런 거요. 외국인 명의가. 그 대포폰은 나한테 전화를 했다고. 안 무서우신 거 무서운 거하고 신경 쓰이는 거는 좀 다른 개념이죠. 무섭다라는 거는 여기 불 한번 꺼보세요. 좀 무서워요?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안 보여 무서운 거예요. 근데 불 켜면 더 남편이 저 새끼들 내 미행해봐 저거 그러니까, 해고 생각 저런 거 많아요. 이런 얘기죠. 예. 많은데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의뢰인하고 같이 비밀리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의뢰인을 보호를 해주잖아요. 의뢰인도 저를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강력한 신뢰가 바탕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믿음을 줘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에다가 스파이를 집어넣는데 이 회사 대표를 믿을 수 있어야 계약을 하는 거죠. 혹시 같은 맥락인데 네네. 위험한 일을 예. 겪은 적 없으세요? 걔네들은 못해요, 실제로. 진짜로. 그리고 뭐 그럴 사람도 많은데 굳이 뭐.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불을 끄면은 무서운데 불을 켜고 있으면 안 무섭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니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사람을 보고 맨날 뭐 나빠하고 이런 게 생활화가 돼 있으니까 이상하다라는 게 포지셔닝이 허착이 되려면 그렇겠지만 보다 더 무서운 건 형사사건 수배자들이에요. 걔네들이 나올 때가 됐거든 또. 5월 28일 날 뉴스데스크에 그래서 나간 거예요 제가. 가출 학생 찾으러 가는데 가출 학생을 찾으러 가는데 오히려 학교를 가서 막 뒤지고 다니거든요. 그 가출 학생이 이미 학교 다니고 있는 친구랑 만나기로 약속한 거를 적보를 한 거지 내가. 그래서 그 앞에서 잠복하고 있다가 그 친구를 추적해서 걔를 찾아내. 너네 마지막에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비즈니스 모델. 이걸 이제 우리는 사업이니까 이걸 어떻게 모델화를 시킬 건지를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회의 끝나고 나면 그 여자 원장한테 밤에 막 새벽 2시, 3시에 막 전화해서 만나자 이상한 거 보내고 이상한 거 보내면 정통방법 위반 한두 개 불법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해봐야 변호사들이잖아. 법률 전문가지. 현장 조사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단체 기관 협회들이 많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사람 가까운 사람이니까 나한테 실토를 한 거고. 그잖아요. 회사의 명예가 달린 거고, 어떻게 보면 그런 거를 믿을 수 있는 함정회사가 있다면 극비리에 미팅을 하는 거죠. 내일이라도 터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조율 중인 게 몇 번 있어요. 그게 딱 터졌어. 그러면 이제 좀 시간이 한가하시는 우리 탐내는 일기 분들을 딱 투입을 하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 2다리를 건너죠? 이 의뢰인하고 너 직접 모른다고. 죽어도 몰라야 돼, 끝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불어. 모르는 사람인데, 이러죠. 이기동 소장님, 대포통장, 총책. 네? 모르는데 머리 극적지고. 서로 진짜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 리스크 관리 쪽으로 더 많은 수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요거는 법안에 나와 있는 건데,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들이 많아 보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상품화를 하자는 거예요, 제 얘기는. 제가 지금 제안한 것처럼. 근데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수요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탐정회사가 없으니까 흥신소한테 의뢰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한 시장을 외국계 탐정회사가 컨설팅이나 이름으로 들어와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건데 그거는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하는 것이죠. 어느 정도 장식되어 있는지도 잘 모르겠네요. 그렇죠. 그것도 정확히 그거 파악을 해보고 싶어요. 시간이 나면. 그 센터를 털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컨설팅 회사 몇 개 업체가 들어와 있고, 그걸 우리 듣는 건 말해서 첩보일 뿐이잖아요. 정확한 통계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들어와 있다는 어떤 탐정 회사들 들어와 있고, 국내 어떤 기업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충분히 주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국내 탐정 회사를. 근데 현상금이 얼마나 뭐 안 써있대. 중요 뭐 피의자 뭐 이런 거 보면 뭐 써놨으면 좋겠어. 내가 다 잡을 수 있는. 네. 약간 거만하게 말씀드리고 농담이고. 어쨌든 그런 게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황주현이 그 뭐 2번째가 있다면서 유명하던데. 신의 한복판에서 죽이고 아직도 안 잡혔더니 얼굴 보면 모습 많이 본 것 같아. 그거는 경계도 안 해. 업무 자체. 그걸 까면은 다칠 수도 있지. 그러니까 제가 최초에 말씀드린 대로 그게 운명이라니까요. 탐정의 운명. 그러니까 탐정 리턴스에 보면 경찰서 가서 변기통에 스티커 붙이잖아요. 그죠?
실제로 이런 그 고소고가 이런 게 많이 들어온다니까. 경찰 다 관리하고 마는 거지. 내가 마음대로 사람을 수색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관리 감독이 까다로워져요. 개인정보보호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 여러 가지 위치정보법 여러 가지 법이 있어요 지금. 그걸 제가 넷째 주에서 법을 다 오픈할 거예요 전부 다. 지금 업을 하면서 저는 업을 하고 있잖아요. 업을 하는데 지금 관련된 이 법을 지키면 돼요. 대신 탐정이나 명칭만 안 쓰는 것만 추가하면 돼요. 훨씬 더 브랜드 이미지를 갖고 있는 시장에 먼저 선점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훨씬 더 양성화가 된 제가 아까 말했던 불을 딱 끄는 게 제일 무서운 거지. 알고 있으면 무섭고 문제될 게 하나도 없고. 또 제가 문제될 게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정과도 하나도 없어요. 알면 되는 거지. 알아야 면장을 하는 거지. 이게 탐정의 차이점이라고. 신부름센터의 차이점. 그래서 학문적으로도 기업적으로도 계속 발달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이고 세력의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오히려 엔트리 베리어를 높이는 거거든요. 진입장벽을. 폐지주는 리어카 하는 사람들을 천천히 가도 되잖아요. 천천히 가면 천천히 찍을 시간도 없고 여성분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시장이 형성이 될 건데 가장 중요한 건 탐정은요 공무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강론적인 차이점이고 진짜 큰 차이점은 마인드 차이거든요. 고유정의 같은 애를 변호해 주세요. 이런 의뢰도 들어오지만 탐정회사한테는 고유정의를 좀 어떻게 해요? 좀 혼내주세요. 이런 의뢰가 왜 안 들어오겠어요? 탐정.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의뢰인을 케어할 수 있어야 돼요. 경찰이 수사만 잘하면 되지. 이건 경찰 얘기고 탐정은 의뢰인을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조사하는 것도 중요한데 조사를 잘했어. 증거를 딱 잡아줘. 10초짜리 증거를 잡아줬어요. 증거가 안 나올 수도 있는데 10초짜리 증거를 잡아줬으니까 나 잘했지. 왜 10초짜리밖에 안 줘요 이래요? 미치겠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거를 10초짜리를 1분짜리를 찍으려다가 걸려가지고 너까지 문제가 생 이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기업 경영 똑같이 이게 철저한 경영학이에요. 이게 완전히 조사 서비스 업무를 우리가 그 기업 가치에 영향을 준 거거든.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예요. 정보 컨설팅 회사와 MOU를 맺은 회사와 맺지 않은 회사의 기업 가치가 달라지는 역할을 이러한 시장들을 유기적으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이 탐정 회사도 마찬가지로 이런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나가고 한다 보면 특출나게 실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집단을 이룬다면 4차 산업혁명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